여러분, 오늘은 아주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얼굴들, 전쟁을 견딘 얼굴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얼굴들, 그리고 지금의 외롭고 조용한 노년의 얼굴들까지,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표정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표정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늙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용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1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단 하나의 표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도 아니고 목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표정입니다. 5초도 안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표정이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 하나로 드러나는 얼굴의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만나왔습니다. 학생들,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제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결국 얼굴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주 얇은 표정 하나입니다. 그것은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환한 얼굴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상대를 향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십니까? 하는 마음이 잠긴 작은 비웃음입니다. 이 표정은 아주 미묘해서 겉으로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작은 표정 하나가 조금씩 관계를 무너뜨리고 조용히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표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할 때, 가르치기보다 깎아내릴 때, 그때마다 얼굴에 남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표정이 익숙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 한편이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정을 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얼굴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나는 그런 표정 안 짓는데 하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물었을 때 그걸 몰라 하는 마음이 순간 스친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 얼굴이 어떠셨나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표정을 잘 모릅니다. 마음속의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 표정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만큼, 겪어온 만큼 자연스럽게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 있으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질문은 아주 단순했고 어떤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며 조용히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입꼬리에 얇은 웃음을 지으며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는 마음을 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사람의 얼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를 낮추는 마음, 가르치기보다 은근히 우위를 확인하려는 마음, 이것이 쌓이면 표정은 점점 부드러움을 잃고 어딘가 차가워집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더 많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볍게 보는 태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하고요. 아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내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불안할 때 더 자주 남을 낮추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면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작게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표정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운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능력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잘하고, 어떤 이는 계산을 잘하고, 또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고 어떤 부분은 타고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능력은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비웃고 상대를 작게 만드는 데 쓴다면 그 순간부터 그 선물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이 변하고 마음보다 먼저 표정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낮게 보는 마음이 쌓이면 그 마음은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 표정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 앞에서 더 낮은 자세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순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작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요?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얼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가난도 겪고 전쟁도 겪고 수많은 힘든 일들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강함이 때로 남들에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인하게 살아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이 따뜻함과 함께 할 때 진짜 아름다운 노년이 됩니다. 강인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의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도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겉으로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되고 누군가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이유 없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많이 보았습니다. 크게 싸워서 떠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작은 표정이 있습니다. 비웃음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얇아도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표정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웃었을 뿐인데,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같은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곁에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는가? 아니면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가? 그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작은 태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 하는지요?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의사로 일하셨고 아는 것도 많고 말씀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 주변에 사람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모르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그 말에 그분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바른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분 주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남고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남아 조용히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서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진 만큼 말하고 자신이 아는 만큼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낮추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요.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감정을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표정을 마음속에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오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쪽은 항상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이 무관심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간다는 것은 상대의 태도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나의 평화를 내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더욱 힘듭니다. 오래된 친구가 혹은 가족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그냥 지나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장면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다른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많이 실려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와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 제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조금도 짜증내지 않고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없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사람에게 더 오래 시선을 둡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따뜻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어떤 삶을 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았는지요?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도와주었던 사람인지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살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나면 다시 따뜻한 곳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 한 명만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을 매일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에게 감사한가 하고 한 명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오래 이어지는 관계와 금방 끊어지는 관계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모르는 것을 다른 쪽이 알고, 한쪽이 약한 것을 다른 쪽이 강합니다. 그런데 비웃는 표정을 가진 사람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신은 아는 사람이고 상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만듭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를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젊었을 때 존경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였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님으로 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비웃는 표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신 분들 중에서 배운 것이 있으셨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습관이 쌓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선택해야 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안에도 본래는 맑고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고 조금씩 그 마음이 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용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언젠가 달라지기를, 더 따뜻해지기를 조용히 바라면서요.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비웃는 표정, 차가운 표정, 따뜻한 표정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거울을 볼 때는 보려고 보는 것이지 일상에서 자신의 표정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 얇은 비웃음을 얼굴에 담게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좁은 영역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비웃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도 처음에는 몰랐었다는 것을요. 처음에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에 비웃음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셋째,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오늘 누군가에게 차가운 표정을 지은 것은 아닌가 하고요. 이 작은 성찰이 쌓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 달라집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얼굴로 사람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산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남습니다. 그것은 주름과 함께 깊어지고 세월과 함께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늙어 가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주 바빴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제 얼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나?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무서운 표정이라니 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입꼬리에 그 얇은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요.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조용히 고마워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굳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조금 더 부드럽게 답하는 것 하나가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더 따뜻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 따뜻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따뜻한 얼굴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자, 이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을 넘어섭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 자체를 바꿉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정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과 불만과 판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표정은 오전부터 다릅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감사할 것이 있었고 힘든 시절에도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나요?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드셨나요?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감사가 쌓이면 얼굴에 남습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얼굴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비웃는 표정은 같은 얼굴에 있기 어렵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 따뜻한 얼굴을 만드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으로 늙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보여줍니다. 그 얼굴을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얼굴을 가진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이 모입니다. 차가운 얼굴을 가진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매일 저녁 자신의 표정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찾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웃는 표정은 아주 작고 얇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능력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그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배움의 과정이고 감정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시선을 따뜻한 사람에게 두는 것이 삶을 바꿉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시선을 오래 두지 말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섯째,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마음 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이 따뜻한 얼굴을 만드는 가장 깊은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모두 더 따뜻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굴은 속일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부디 따뜻한 얼굴로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았다면 내일 아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할까 하고요. 손주들을 볼 때,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이웃을 만날 때 조금 더 따뜻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 위에 따뜻함을 얻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손주들이 먼 훗날 이렇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늘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셨다고요. 그 따뜻한 얼굴 하나가 손주들의 마음 속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얼굴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요.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아직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너스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어딘가 어색하고 거리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 같이 있어도 말이 없다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지금도 부모님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요?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 편하게 대답해 주셨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작은 표정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는 표정을 자주 보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모르는 것을 물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하는 따뜻한 표정 앞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해도 됩니다. 자녀들이 이미 어른이 되었더라도 지금부터 달라져도 됩니다. 사람은 변화를 느낍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태도로 느낍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더 따뜻한 표정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주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주들이 계신 분들께 특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을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아이들은 말은 이해 못해도 표정은 이해합니다. 따뜻한 표정 앞에서 아이들은 마음이 열리고 차가운 표정 앞에서는 마음이 닫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뜻한 얼굴로 대해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심어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이 느낌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자주 차가운 표정을 경험한 아이는 그것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에게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예쁘게 웃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평생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닙니다. 따뜻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은 세대입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돕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이 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웃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바로 고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많이 노력했네요. 하고 먼저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짝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정 먼저, 그 다음에 조언. 이 순서를 지키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모임에서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서로가 더 편안해지고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에게도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해.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아직도 이 모양이야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들이요. 이것도 일종의 자신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웃음이 관계를 무너뜨리듯이 자신을 향한 비웃음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더 자주 다른 사람을 낮추려 합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이만큼 왔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헌신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 살아왔어. 라고요.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하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 작은 시작이 얼굴을 바꿉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따뜻한 얼굴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깜빡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지요. 우리 세대 중에 외로움을 한 번도 느끼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 외로움이 때로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가리기 위해 더 많이 말하게 되고 자신이 아는 것을 더 많이 내세우게 되고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웃는 표정의 또 다른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다면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오. 이웃을 지나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눈 맞추어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배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는 배움이 더 즐겁고 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웃음 대신 호기심 어린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웃에게 요리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 들어서 배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눌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눌 때 우리 얼굴은 따뜻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팁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오늘 나는 따뜻한 표정으로 살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오늘 대화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한 가지를 칭찬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오늘 날씨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뭐든 좋습니다. 이 작은 칭찬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동시에 나의 얼굴도 바꿉니다. 셋째,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가 웃어줬다. 뭐든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딱 이것만 해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얼굴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곁에서 따뜻한 웃음으로 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뜻한 얼굴로 늙어갑시다. 감사합니다.